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문자형 변수나 상수의 개념, 그리고 뭐 종류 등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요거는 4번이었죠. 그죠? 필요 없으니까 우클릭해서요. 이제는 목록에서 제거하세요. 그냥 이렇게 목록에서 제거를 딱 누르면 이제 여기에서 다 사라졌죠.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제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역시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프랙티스 언더바 챕터 해서 05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변수와 자료형 해서 다시 2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요거 항상 새 프로젝트 만들 때 기본적으로 C 작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거는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되니까 항상 여러분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실 때는 우리가 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요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D 드라이브에 만들어 놓은 C 작업으로 요렇게 선택을 폴더 선택을 요렇게 해주세요. 항상 알겠죠? 새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해서 만들기 하고 빈 프로젝트 체크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제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렇게 이제 만들어졌으면 소스 파일이죠. 그죠? 예,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컨트롤 시프트 A 하면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C 파일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C로 남겨두고 자, 역시 exam01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러한 경로에 이제 C 작업 폴더 밑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다라는 거, 아니, 소스 파일이 여기에 저장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화면 창이 뜬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예. 자,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바로 문자형 변수였어요. 그죠? 문자형은 우리가 뭐였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파벳, 그죠? 알파벳 문자 한 개당 우리는 1바이트로 처리가 되죠. 처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문자들은, 그죠? 모든 문자들은 무슨 코드로 표현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스키 코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죠? 아울러 문자형 변수는 캐릭터 혹은 차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캐릭터형이나 차로 우리가 문자형 변수의 의 데이터 타입 즉 자료형이다. 그죠? 자료형은 차로 혹은 캐릭터로 선언한다. 그죠?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언하는데 이거는 문자뿐 아니라 뭡니까? 1바이트의 정수, 1바이트 크기의 정수 데이터로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산술 처리할 수 있죠. 데이터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아울러 뭡니까? 산술 연산이 또한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자형 변수의 범위는 자, 사인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128에서 0 포함해서 또 플러스 127까지 이고 맞죠? 까지 이고 그리고 unsigned 맞나요? 이거 아니죠. GN이죠. unsigned 맞나요? unsigned SIGN이죠. 예, GNED 그죠? unsigned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unsigned의 경우는 음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유효 범위를 가지는 거죠. 유효 범위를 가진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이거는 2의 8승이잖아요. 8비트니까. 그죠? 2의 8승이므로 뭐예요? 256개의 수를 256개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요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고 우리가 이제 문자형 변수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 볼 거는 문자형 변수에 대한 실습 1이죠. 문자형 변수의 문자형 변수 실습 다시 1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 할 거는 자 한번 봅니다. 자 include 합니다. 그리고 stdio.h를 해주시고요. 역시 int main 하고 void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을 제로로 잡아 주시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캐릭터를 하나 선언해 보죠. 차 해서 ALPA 알파벳의 약자로 알파를 선언하고 선언과 동시에 이와 같이 한 칸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문자형 변수의 선언과 그리고 초기화죠.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백은 ASCII 코드 값을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print f 해서 여기다가 ASCII 코드 값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봅니다. %d 하고 /n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공백 문자의 ASCII 코드 값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알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알파 그죠? 네,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공백에 대한 ASCII 코드 값도 얻어낼 수가 있겠죠. 한번 컨트롤 F5번을 눌러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32입니다. 스페이스는 32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제가 항상 ASCII 코드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ASCII 코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 왜 늦죠? 조금 또 ASCII 코드 예, 나왔네요. 여기서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됩니다. ASCII 코드표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32였죠. 10진수가 그죠? 하면 32가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16진수로 하면 0x20이고 문자는 스페이스바죠. 공백이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필요하면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백 문자의 ASCII 코드 값이 즉 뭐예요? 공백 문자, 공백 스페이스 바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 그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공백 문자는 아스키 코드가 3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표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쳐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 알파라는 변수, 문자형 변수에다가 이렇게 문자 상수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자, 넣을 때 이렇게 해서 헛다운표 싱글 코테이션으로 감싸야 된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A를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헛다운표를 넣는 거 이게 뭐예요? 헛다운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싱글 코테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코테이션으로 문자는 그죠? 하나의 문자는 이렇게 이걸로 헛다운표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죠? 헛다운표 싱글 코테이션으로 그죠? 이걸로 서로 감싸 줘야 문자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바이트 공간에 자, 문자 A라는 걸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프린트 F에서 알파벳 대문자를 그죠? 문자형 변수에 대입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파하고 우리가 특수 문자를 우리가 한번 또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먼저 특수 문자, 이스케이프 문자죠, 그죠? 제어 문자. 자, 요렇게 하고 이렇게 헛다운표를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대문자 A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 헛다운표를 하고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맞나요?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역슬러시 n을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뭡니까? 뭐가 잘못됐나요? 문제가 있나요? 문자에 대해 닫는 따옴표가 없다. 여기 제가 잘못했군요. 요거죠. 예. 그래도 문제가 됐네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필요 없죠. 그리고 요거하고 뭐가 문제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닫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야죠. 여기다가. 그죠? 자, 요렇게 넣어줘야 우리가 비로소 이제 이거 아시죠? 우리 그때 공부했듯이 이거 역슬러시 이거 그리고 여기에 뭐죠? 문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뭐였어요? 이렇게 역슬러시하고 또 역슬러시 맞나요? 역슬러시하고 그쵸? 이렇게 해주면 와 같이 제어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서 헛다운표 그죠? 이것도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제어 문자였죠. 제어 문자를 활용한 거. 그죠? 예,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여기서 프린트 F 해서 여기다가 %C를 할 건데 그러면 알파벳 대문자 알파벳을 출력을 한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C로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슬러시 n을 해주고요. 해당하는 알파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문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문자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다시 프린트 F 해서 이번에는 뭡니까? 해당 알파벳을 아스키 코드로 출력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퍼센트 데시멀의 약자인 D를 넣어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고, 그리고 해당하는 값을 알파 이렇게 넣어주게 된다면 이거는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자, 어때요? 자, 대입을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제어 문자에 의해서 요거 좀 키울게요. 제어 문자에 의해서 요렇게 호테이션, 헛다운표 싱글 코테이션이 나왔고요. 알파벳 해당 문자는 A가 맞죠? 그리고 아스키 코드로 출력할 때 65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가 65가 맞냐? 그러면 65를 찾아보세요. 이거 65네요. 그죠? 십진수로. 보니까 문자가 얼마예요? A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그쵸? 아스키 코드를 알파벳을 이제 문자를 대입을 하고 출력을 할 때 %D로 %C로, 그리고 아스키 코드 값으로 출력할 때는 %C로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아울러 산술연산이 또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 여기서 소스 파일에서 한 개 더 만들죠. 컨트롤 시프트 A 해서 자, C 파일을 만들고 여기에다가 자, exam 02로 만들어 주고요. 자, 역시 샵 하고 여기서는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문자형 변수에 대한 실습 다시 2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산술연산이 되는지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int main 하고 void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return 하고 제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역시 여기에다가 캐릭터 하고요, 알파 이렇게 만들어 주고, 역시 초기화를 이렇게 해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를 산술연산을 할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리절트라고 산술연산이니까 오퍼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오퍼레이션 이렇게 주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역시 초기화를 해 주도록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알파벳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역시 여기에다가는 우리는 이번에는 소문자 A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는 아니까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라는 변수, 문자형 변수에다가 연산을 한번 해보죠. 알파는 지금 소문자 A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10을 해보죠. 그죠? 10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형 변수는 정수형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산술연산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프린트 해서 프린트 F 해서 자, 딴 거 필요 없죠. 처음 대입한 알파벳 문자가 뭐냐? 그죠? 문자는 %C를 해서
여기에 찍어줄 거는 아시다시피 뭘 찍어주면 돼요? 알파를 찍어주면 될 겁니다. 아이고, 알파를 찍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프린트 F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처음 알파벳에 10을 숫자 10이다 그죠? 10을 더한 알파벳은 뭐냐?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시 %C를 해주고 역/n을 해주고 여기에다가는 당연히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린트 F 해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변경된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 10을 한 그러니까 더하기 10을 한 변경된 그죠? 10을 한 변경된 알파벳의 셋의 아스키 코드 값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 되겠죠. %D 그리고 역/n을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오퍼레이션을 주면 되겠죠. 그죠? 오퍼레이션 이렇게 주면 이제 얘기는 끝났겠죠.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F5번 했어요. 빌드 오류가 생겼네요. 아니요. 한번 보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제가 요걸 주석 처리를 안 했군요. 그래서 메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주석 처리를 컨트롤 시프트 역/를 해주시고요. 자, 요렇게 저장 한번 해주시고 EX 이그잼 02로 와서 자, 컨트롤 F5번을 눌러 봅시다. 자, 어때요? A에서 플러스 10을 하니까 K예요. 근데 이 알파벳 문자는 얼마예요? 우리 소문자 A하고 대문자 A의 차이는 32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97이 된 거죠. 맞잖아요. 대문자 A가 65니까 32를 더하면 소문자 A가 97이에요. 거기다가 10을 더했어요. 그럼 얼마인데요? 107이겠네요. 그럼 107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문자가 K라는 거예요. 소문자 K.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줬던 게 97이었어요. 자, 소문자 A 맞죠? 그리고 플러스 10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10을 했기 때문에 107이에요. 107에 가봅니다. 소문자 K가 맞죠? 맞나요? 예. 이와 같이 산술연산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뭐가? 문자형 변수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문자형 변수는 정수형 타입으로 분류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알파벳에다가 숫자 10을 더한 게 결국에는 이거는 여기다가 하죠. 소문자 A는 아스키 코드로 97을 의미하니까 97을 가지고 97이다. 이에 10 플러스 10을 하니 107이 되는 거죠. 107이 되고 그에 해당하는 107의 아스키 코드 107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문자는 소문자 K더라라는 거죠. K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렇게 우리가 한번 산술연산도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봤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이제 입력을 받아 가지고
알파벳을 이제 출력하는 그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역슬러시, 컨트롤 쉬프트 역슬러시 해서 주석 처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제가 그냥, 이거 주석 처리하기 전에 이거 복사할게요. 컨트롤 C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석 처리 해주시고요. 자, 컨트롤 쉬프트 A 해서 역시 하고요. 이렇게 해서 exam03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그대로 붙여 넣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예요? 문자형 변수에 대한 실습 다시 3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바꿔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주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 입력을 받는다라고 해서 input 알파 해서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필요가 없겠죠. scanf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printf를 해서 printf 해서 여기다가 하나의 알파벳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역슬러시 필요 없죠. 예, 그리고 scanf 언더바 s를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자형을 받고 있기 때문에 scanf s에 인수 값은 3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형식 지정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주소 연산자를 포함한 그 내용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size of라는 놈이 들어가서 잡아줘야 된다. 그죠? 문자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공부 많이 했습니다. scanfs에서. 그죠? %c를 하시고, 그리고 scanfs에다가 역슬러시 n, 저도 한 번씩 이거 헷갈려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치다가 보면 이렇게 해요. 근데 scanfs에서는 절대 제어 문자, 특수 문자 뭐 이런 거 사용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주소 연산자 앰퍼센트를 이용해서 input 언더바 알파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만 딱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좀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만 했단 말이에요. 문제되죠? 워닝이 뜬단 말이에요. 정수 인수가 없다라고 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size of 해서 캐릭터 타입이니까요. char을 해줘도 된다라고 했어요. 아니면 input 데이터로 이렇게 넣어 주셔도 무방하다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변수명을 줘도. 그죠? 예. 이거는 문자와 문자열의 경우는 인수 scanf 언더바 s 함수의 인수는 3개이다라는 거죠. 근데 정수나 실수는 2개면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우리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자, printf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입력한 알파벳 출력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역시 %c를 해야겠죠. 그리고 역슬러시 n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역시 input, 그죠? input 알파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역시 ASCII 코드 값으로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ASCII 코드 입력한, 그죠? 입력한 알파벳의 ASCII 코드 값 출력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d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서는 input 알파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해당하는 알파벳 출력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컨트롤 F5번을 한번 눌러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다가 Z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대문자, 소문자 Z. 하니까 122래요. 맞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122래요. 자, 122. 여기 있네요. 소문자 Z가 맞아요. 맞나요? 예, 요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 개 더 해볼까요? 요거 제가 띄워놨죠. 요거 없애고요. 한 개 더 해보죠. 이번에는 대문자 Z를 이렇게 넣었어요. 어떻게 나와요? 90 나오죠. 그러면 맞는지 봅니다. 자, 90 소문자 Z가 맞네요. 이해됩니까? 예. 그리고 아울러 특수문자도 한번 출력을 해보죠. 아니, 이런 우리 알파벳, 우리 이런 곱하기는 뭐냐? 이를 보면 41이에요. 아스키 코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PU는 이러한 아스키 코드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때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0과 1로 변환을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문자형 변수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 개의 예제를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 봤습니다.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리고 또한 산술 연산도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문자를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초기화를 해줄 때는 스페이스 공백이 32였네요. 32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뭐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단지 입력받아서 그 값의 알파벳을 출력을 했고 그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출력을 직접 해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맞죠? 예, 이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형 변수에 대한 실습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이론 시간에 우리가 상수의 개념하고 뭐 그러한 종류들까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제 진법 변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론하면서 아마 그때는 같이 실습도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